전 세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총알이 아닌 광물로 싸우는 전쟁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까지 첨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자원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중요한 광물인 히토류의 무려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한국이 판을 뒤집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서태평양 깊은 바닷속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한 겁니다. 자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지난 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상 첫 대양 탐사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수심이 무려 약 5,800m, 거의 에베레스트 높이에 맞먹는 깊이인데요. 이곳에서 피스톤 코어링이라는 기법으로 해저 퇴적물을 채취했더니 최대 약 3,000ppm, 평균 약 2,000ppm 이상의 고농도 히토류가 확인된 겁니다. 이 정도면 상업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번 탐사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연구진이 미리 예측한 세 곳의 시추 지점에서 모두 고농도 시료를 뽑아냈거든요. 적중률 100%인 셈이죠. 해저 광물 탐사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찍은 곳마다 맞추면 개발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탐사에서는 탐해 3호의 핵심 장비인 8.1km 장거리 스트리머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는데요. 스트리머는 선박 뒤로 길게 전개하는 해상 수진기예요. 길이가 길수록 심해져 지층 구조를 더 넓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죠. 연구원 측은 올해 4월에 2차 탐사를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탐사가 히토류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2차 탐사는 정밀한 자원 지도를 완성하는 단계인 거죠. 그렇다면 히토류가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일까요? 히토류는 이름에 희귀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희귀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땅속 여기저기에 꽤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히토류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점이에요. 히토류는 다른 광물들과 섞여 있어서 순수하게 뽑아내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도 해서 환경 문제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을 수행하고 그 기술과 인프라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히토류, 왜들 이렇게 못 구해서 안달일까요? 사실 히토류가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왜 중요한지 바로 이해가 돼요. 먼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모터에는 강력한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석을 만드는데 네오디뮴, 디스프로심 같은 히토류가 필수적이에요. 히토류 없인 전기차 모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풍력 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첨단 기기 대부분에 히토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군사 분야입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미군 무기 체계의 약 90%가 히토류 없인 만들 수 없다고 해요. 한마디로 히토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로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약 60%, 정제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히토류 자석 생산도 전 세계의 약 9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히토류 대중국 의존도는 약 50%에서 80% 수준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중국산 원료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공급을 끊어버리면 우리 배터리 산업은 당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이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 상무부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역외 적용 조항인데요. 중국산 히토류가 0.1%라도 들어간 제품은 제3국에서 만들어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 썼던 규칙을 그대로 복사한 셈이죠. 실제로 2025년 4월 중국이 중히토류 7종과 영구자석의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자 한국으로 오는 히토류 자석 수출이 약 76%나 급감했고요.
디스프로슘, 테루분 가격이 한두 달 만에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 무기화죠.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모두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것도 히토류와 관련이 깊죠. 그린란드에는 약 3,60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 이건 세계 2위 규모거든요. 일본도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수심 6,000m 해저 히토류 채광 실증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디질세라, 한국의 탐해 3호 해저 탐사가 바로 그 첫걸음인 건데요. 보통 공해의 자원은 국제 해저기구가 관리하는 인류 공동유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데이터를 확보한 나라가 독점적 탐사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 탐해 3호의 성과가 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저 히토류가 육상보다 매력적인 이유도 있어요. 해저 퇴적물 상부 10m 깊이 안에도 높은 농도로 분포하고 있어서 채광이 상대적으로 쉽고요. 고성능 자석의 필수적인 중히토류 함량이 평균 2배 이상 높습니다. 방사성 물질 함유량은 적어서 환경 오염 문제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점들 말고도 히토류 확보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밸류체인, 즉 가치 사슬입니다. 히토류는 광석을 캐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채굴한 광석을 정제하고 자석으로 만들고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전 과정이 연결돼야 해요. 그러나 현재 이 밸류체인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미국이 아무리 광산을 확보해도 정제 시설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 중 재련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한국 기업이 등장합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를 기반으로 아연, 납, 구리뿐만 아니라 희소금속까지 광석에서 불순물 없이 뽑아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습식 재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고려아연은 미국에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재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방산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구조인데요. 미국 측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 재련소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지난 50년간의 재련산업 쇠퇴를 되돌리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고려아연이 미국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히토류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어요. 이 회사는 맞춤형 단백질을 활용해서 폐자석에서 히토류를 분리해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양사는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부터 연간 100톤 규모의 고순도 히토류 산화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폐자석을 재활용해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거니까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고요. 중국을 거치지 않는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죠. 이렇게 해저 탐사와 재련 기술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히토류 국산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위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장 중국의 지배력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프라와 기술 노하우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탄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한국이 공동 조달과 재활용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철, 코발트, 니켈 같은 다른 금속 합금으로 히토류 없는 자석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전 세계는 히토류를 둘러싼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약 90%를 장악한 채 이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탐해 3호가 서태평양 해저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발견한 건 자원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고려아연이 미국과 손잡고 히토류 밸류체인 전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죠. 물론 상업화까지는 수년간의 추가 탐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4월 예정된 탐해 3호의 2차 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